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 하나 못 낳은 며느리와 딸아이는 필요 없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 딸, 강씨 가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어. 강태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선택권을 준 거야. 아들을 낳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서울 강남 한복판의 마천루 45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네오드라이브의 대표실에서 강다연은 차분하게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 해외 명문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녀의 이력은 완벽해 보였습니다만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다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강신그룹과의 미팅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비서 윤아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강신그룹.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수고했어요. 일찍 들어가세요. 다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윤아가 문을 닫고 나가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연아, 엄마가 너를 낳던 날 밤의 이야기를 해줄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강신그룹 회장 강태수의 며느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 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실에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딸이라고? 네, 회장님.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강태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는 하지 마라. 강씨 가문에 여자가 대를 이을 수는 없다. 옆에 서 있던 강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 딸인데요. 닥쳐. 강태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생신고는 금지다. 호적에 올릴 필요 없어. 갓 태어난 아기는 이름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 호적에서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다시 아이를 가져라.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회장님, 하지만 이 아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출생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야. 그날 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 딸.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는 몰래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현. 다시 현실에 나타나라는 뜻이었습니다. 2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다현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유치원도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점점 더 냉대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 하나 못 낳은 며느리와 딸아이는 필요 없다. 결국 어머니는 어린 다현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몰래 건네준 것이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다현아, 이건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내가 강씨 가문의 진짜 핏줄이라는 증거란다. 언젠가는 반드시 당당하게 돌아가렴. 이후 다현은 어머니와 함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신분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제 35이 된 다현은 해외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어느덧 강신그룹의 경쟁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신그룹에서 네오드라이브를 인수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다현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제 당신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강신그룹 강태수 회장, 내일 미팅에 직접 참석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존재하지 않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치밀하고 냉철한 사업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신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우뚝 선 그 건물을 바라보며 다현은 다짐했습니다. 호적에서 지워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신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80대에 접어든 강태수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진우 부회장과 입양된 조카 강도윤 상무가 함께했습니다. 네오드라이브라. 강태수는 자료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라더군. 요즘 젊은 것들이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강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실적은 괜찮은 편입니다. 인수하면 우리 물류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진우야. 강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우유부단할 거냐?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강진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한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보다는 경쟁사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부 시스템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태수는 강도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도윤이 말이 맞다. 이런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경영자가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야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태수는 두 사람을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진우는 불안했고 강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진우야, 도윤아. 강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 80이 넘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 강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후계자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겠다. 진우야, 너는 착하지만 사업가로서는 부족해. 결정력도 없고 추진력도 부족하다. 강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면 도윤이는 다르다. 냉정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지. 비록 입양된 자식이지만 능력만큼은 확실해.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혈육과 입양된 자식은 다릅니다. 주주들이나 임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걱정은 내가 하는 거다.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혈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강진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진우야, 너는 이미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부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뭘 보여줬느냐?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후계자가 되는 건 아니야. 강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신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때 강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형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도윤아, 너는 겸손해서 좋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 강진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양된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닌 사람이 강신그룹을 이끈다고요? 강태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핏줄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너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 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후계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겠어. 강도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시장도 불안정하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확실한 후계 구도를 만들어야 해.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진우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강도윤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기회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라. 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진우와 강도윤이 회의실을 나온 후 강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아, 축하한다. 형,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뻔한 일이잖아. 강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형, 죄송해요.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에요.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강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진우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입양된 조카에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편 강도윤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강신그룹의 주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신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오늘은 해올로직스 인수를 논의하는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강진우와 강도윤도 각각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올로직스는 우리 물류사업 확장의 핵심적인 회사입니다. 강도윤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수하면 동남아 시장 진출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누구라고 했지? 네오드라이브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해올로직스 지분 30%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네오드라이브? 강태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 말이지? 맞습니다. 대표 김다연이라는 인물인데 정체가 좀 묘한 편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온 비서가 네오드라이브 김다현 대표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강태수는 다연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드라이브 대표 김다연입니다. 다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앉으시죠.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해올로직스 건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다연은 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35년 만에 마주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냉정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헤올로직스 지분을 저희에게 양도해 주시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좋은 조건이라. 다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가요? 시가의 30% 프리미엄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태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대표, 젊은 나이에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셨나요? 다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인수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욕심인가요? 사업이라는 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해요. 다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양보라니. 어린 시절 자신에게는 양보는커녕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이 양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성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여성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예전과는 다르죠. 강태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셨는데요? 강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여자는 가업을 이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강진우와 강도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강태수는 불편해했습니다.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다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나요? 뭐라고요? 강태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신그룹에 여성의 피가 흐른다는 것, 아직 모르는 게 많으시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입니까? 저요? 다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강신그룹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죠. 무슨 인연이죠? 다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를 아시나요? 강태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진 속 할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설마.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호적에서 지워버리라고 했죠. 강진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연이 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운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강씨 가문의 진짜 핏줄이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다연이라는 이름도 가짜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다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저는 이름도 없는 아이였죠.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강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놀라셨나요? 다연이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입양된 자식이 후계자가 되려던 참에 진짜 핏줄이 나타나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강태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다연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반지였습니다. 이건 증조할머니가 물려주신 갑오입니다. 할머니가 제게 주셨죠. 강씨 가문의 진짜 후손이라는 증거라면서요. 강태수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네, 맞습니다. 다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지우려 했던 그 아이가 이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을 깬 것은 강태수의 거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다연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우의 딸이라고 치자.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다연은 할아버지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별일 아니지. 강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애미가 너를 데리고 미국으로 간 순간, 그때부터 너희는 강씨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다고. 강진우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다연이는 제 딸이고. 진우야, 조용히 해. 강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냐?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와 딸은 필요 없다고 나가달라고 했잖아. 다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쫓아내신 거군요. 쫓아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강태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각자 갈 길을 간 거지. 강씨 가문에는 아들이 필요했으니까. 아들이 필요했다고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며느리를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은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준 거야. 강태수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아들을 낳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강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압박에 굴복해서 아내와 딸을 포기했던 것을 말입니다. 선택권이라고요? 다연이 비웃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건 내 어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었지. 다연은 할아버지의 냉혹함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궁금할 게 뭐 있어? 강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말이야. 성공했다고요? 다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그건 내 어머니 문제고. 문제라고요? 다연이 일어서서 할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타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태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야. 책임이 아니라고요? 강씨 가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어. 다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강씨 가문의 피가 흐르는 손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결국 다른 집 사람이 되잖아. 강태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지금이 몇 년도인 줄 아세요? 다연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시대적이든 뭐든 그게 현실이야. 다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에요. 강진우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 3년 전이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한국 땅을 그리워하시면서요. 강태수는 사진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안 됐네. 안 됐다고요? 다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뭐라고 하길 원하는 거냐?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보이시라는 거예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강태수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연은 할아버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할 게 뭐가 있냐? 강태수가 반문했습니다. 강신그룹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어. 내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지. 강신그룹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족도 중요하지. 하지만 사업이 우선이야. 다현은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다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그래, 현실을 받아들여라. 네, 받아들이겠어요. 다현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신 저도 할아버지를 사업상 경쟁자로만 보겠어요. 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경쟁자라고? 내가 나와 경쟁한다고? 왜 안 돼요? 다현이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무시하는 여자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재미있겠군. 다현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각오하세요. 그때는 제가 할아버지보다 위에 서 있을 테니까요. 다현이 강신그룹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손녀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강도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네오드라이브에서 우리 헤올로직스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경쟁 입찰을 제안했어요. 강태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경쟁 입찰? 네, 헤올로직스 지분을 공개 경매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최고가를 제시하는 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 거지? 강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금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공개 경쟁을 통해 강신그룹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그때 강진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언론에서 다현이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강진우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신그룹 회장의 숨겨진 손녀,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돌아와.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기사를 누가 낸 거냐? 다현이 쪽에서 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강태수가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로 상세했습니다. 35년 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일,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던 일, 그리고 현재 성공한 사업가로 돌아온 일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강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기사가 나가면 후계자 발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영향? 주주들이나 임직원들이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입양된 조카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강태수는 강도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혈연의 힘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겠군.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네오드라이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무슨 내용으로? 강신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다현이 본격적으로 공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2시 네오드라이브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현이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드라이브 대표 김다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다현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강신그룹 강태수 회장의 친손녀입니다. 35년 전 출생과 동시에 강씨 가문에서 배제된 후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왜 이제야 정체를 밝히는지 말이죠. 다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신그룹이 진정한 혁신 없이 구태의연한 경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별에 따른 차별이 가장 심각합니다. 다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서 배제된 것처럼 강신그룹은 여전히 여성 임원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신그룹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다연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강신그룹 회장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태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강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강신그룹 주식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의 회사 내부에서 중요한 기밀이 유출되었습니다. 헤올로직스 인수와 관련된 전략 문서가 경쟁사에 넘어간 것입니다. 윤아가 다연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누군가 우리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 같습니다. 누구의 소행일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강신그룹 쪽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강태수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다연의 회사와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님, 삼성물산에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윤아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강신그룹의 압력인 것 같습니다. 다연은 할아버지의 치밀함을 실감했습니다. 정면 승부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 다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활동한 사업가, 가족을 배신한 불효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윤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윤아, 다연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연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윤아를 겨냥한 것입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잃은 윤아를 바라보며 다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면전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틀째 밤을 새우던 다연은 윤아의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메시지 기록 속에 강도윤의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아야, 정신 차려. 다연이 윤아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윤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대표님, 누가 그랬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윤아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이 저를 매수하려고 했어요. 다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뭐라고? 회사 기밀을 넘기라고. 거절하니까 협박을. 윤아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어떤 협박? 대표님의 과거를 더 자세히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유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현은 유나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과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놀랍게도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오드라이브의 내부 자료를 넘기시면 상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김다현 대표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네요. 혹시 미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죠. 그런데 브레이크 점검은 언제 받으셨나요? 요즘 차 사고가 많다던데. 다현은 녹음을 끝까지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고 사고까지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다현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녹음 파일로 강도윤을 고발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협박과 상해, 교사 혐의로 고발 가능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다현은 단순히 법적 대응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현은 지난 몇 주 동안 비밀리에 수집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강신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허위 감사 자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차별적 채용 지시 문건이었습니다. 여성 지원자는 면접에서 결혼 계획, 출산 계획을 반드시 질문할 것. 가능하면 남성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되 여성을 뽑을 경우 승진 가능성이 낮은 부서에 배치할 것. 강태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문서였습니다. 다현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분 공개가 아니라 강신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다현은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중요한 사실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현은 첫 번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강신그룹의 성차별적 채용 지침서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현실이 문서로 증명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회계 장부입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회장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태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디서 그런 자료를... 강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했나 봅니다. 유나를 너무 강하게 압박했어요. 바보 같은 놈. 다현은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30년 전 여자라는 이유로 후계자를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고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신그룹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다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강신그룹 지분 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발언은 폭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신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태수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해. 강태수가 고함쳤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공개된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저 여자를 막아야 한다고.
강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인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연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강태수가 강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그동안 회사의 성차별을 보면서 불편했었어요. 다연이가 제기한 문제들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마저 그 여자 편을 드는 거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강태수는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한다고 느꼈습니다. 좋아,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날 밤 다연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일들을 모두 밝혀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다연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연은 핸드폰을 꺼내 강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끝까지 여자 탓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 끝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강신그룹 역사상 가장 치열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강신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오늘이 강신그룹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단상에 올라서서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오늘만큼은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강태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자 합니다. 그때 회장 뒤편문이 열리며 다연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강인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강태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3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와 손녀가 마지막 대결을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연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주주로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강태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허가합니다. 다연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강태수와 나란히 서자 둘 사이의 긴장감이 강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드라이브 대표이자 강신그룹의 새로운 주주 김다연입니다. 다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태수 회장의 친손녀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강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셨나요? 다연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여성 직원들에게 가한 차별은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다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강신그룹의 성차별 채용 지침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는 강신그룹에서 30년간 시행해온 차별 정책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중요한 업무에서 소외시켜온 증거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충격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태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일이라고요? 다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도 여성 임원 승진이 남성 대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인가요? 강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이 회사 문화 전반에 뿌리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강신그룹은 능력보다 성별을 우선시하는 낡은 기업입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다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능력주의를 도입하겠습니다. 성별, 나이, 학벌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또 다른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 계획은 무엇인가요? 첫째,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자금 문제가 터질까봐 걱정됐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첨단 기술에 투자하겠어요.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와 사회 공헌에 힘쓰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습니다. 경험도 없는 젊은 여자가 무슨 수로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겠다는 거냐? 다연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험이 없다고요? 할아버지가 저를 버린 후 3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뭘 했겠어? 외국에서 놀고 먹고. 틀렸습니다. 다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경영학, 법학, 그리고 실전 경험까지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다연은 자신의 이력을 공개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우등 졸업, 월스트리트 투자회사 근무 경력, 그리고 네오드라이브를 단기간에 성공시킨 실적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강태수는 손녀의 능력에 놀랐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또 여자 이야기 하시는군요. 다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때 갑자기 강태수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강진우가 달려왔습니다. 강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불렸고 강태수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강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강진우와 다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다연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다연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죠.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 다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피를 받았지만 할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겠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은 바꿀 수 있어요. 다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신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다연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강진우는 부회장직을 유지했고 강도윤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 다연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정돈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강신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15년 만에 강씨 가문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강신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임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새로운 강신그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축하한다. 아빠. 다연이 처음으로 강진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강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말이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적 복구 신청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다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강씨 가문의 일원이 되는군요. 새로운 신분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다연으로 하겠습니다.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첫 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연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선언했습니다. 김다연이라는 가명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강다연 회장입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신그룹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즉시 폐지하겠습니다. 성별, 나이, 학벌에 따른 차별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어요. 회의 후 다연은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강태수는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연아,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강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다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우려고 했는데 결국 너는 이 모든 걸 되찾았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역설적이지만요. 강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고집 때문에. 이제 그만하세요. 다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날 저녁 다연은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한적한 공원묘지에서 다연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신그룹 회장이 됐어요. 더 이상 지워진 아이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잘못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이제야 진짜 아빠가 됐어요. 다연은 가방에서 강신그룹 회장 임명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식으로 회장이 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회사로 만들겠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다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김다연이 아닌 본명 강다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연이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신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성차별을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을 실현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나요? 다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몇 개월 후 강신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직원 만족도와 매출이 동시에 상승했고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연은 강신그룹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외쳤습니다. 다연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셨고 함께 새로운 강신그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연은 잠시 멈췄다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삭제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썼습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강신그룹은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요. 박수가 울어차며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다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강신그룹의 회장, 강다연이었습니다. 다연은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처럼 지워진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35년 전 호적에서 지워졌던 그 아이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